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11장 자본 및 지분상품 첫 번째 시간이고요. 드디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에게 다 끝나고 부채에게 다 끝나고요. 자산과 부채 차이가 바로 자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본은 뭐고 지분상품은 뭐야? 이게 둘이 같은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자, 자본 및 지분상품의 의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분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런 회계 등식은 회계 원리 때부터 배웠죠. 어떤 거래가 발생이 되면 자산이 늘었다 줄었다, 부채도 늘고 줄을 수 있잖아요. 결국은 자본이 늘고 줄고 하게 되는데, 자본은 스스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증가 감소 혹은 부채의 증가 감소로 인하여 자본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습니다. 자본을 순자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자본의 증가 감소는 크게 손익거래와 자본거래 두 가지로 인해서 변동이 되겠다는 겁니다. 손익거래,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죠. 수익과 비용이 발생이 되면은 자산 부채가 변동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본이 변동이 되죠. 예를 들어 자본이 플러스 100이래. 그러면은 외부 정보 이용자는 늘어난 100이 손익거래 때문인지 혹은 자본거래 때문에 늘어난 건지 궁금하잖아요. 따라서 이를 구분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회계 원리 때부터 지금까지 쭉 배운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손익거래라는 것이 수익과 비용 거래이고요. 결국은 수익거래에서 비용 거래를 뺀 순액이 총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총포괄손익은 다시 3장에서 배웠듯이 당기 순손익을 구성하는 수익비용, 기타 포괄손익을 구성하는 수익비용으로 나누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하죠. 이번 11장에서는 우리는 주로 자본거래를 보게 될 텐데요. 자산 부채가 흔들려 자본이 증가되거나 감소됩니다. 그런데 이런 손익거래가 아니라 소위 자본거래, 증자라든지 감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자본거래로 인해서 순자산이 변동이 되는 것들을 11장에서 쭉 들여다볼 거예요. 자본은 결국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분인데, 그럼 지분상품은 뭐지?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금융상품을 정의를 하면서 금융자산, 금융부채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자, 지분상품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기업이 자산을 갖고 있고 부채를 가지고 있을 텐데, 기업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따라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분, 자본인데 여기서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후에 잔여 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죠. 즉, 지분 상품보다는 자본이 좀 더 범위가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 총포괄손익 등은 어떤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미 회계원리 때 배웠던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은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인데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한 이런 금융상품은 아니죠. 따라서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계약에 해당되지 않은 것들이 자본에 있기 때문에 자본이 좀 더 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기준서 1001호를 보면은 자본 표시 규정이 있는데요. 비지배 지분과 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금,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이거 무슨 이야기야? 비지배 지분의 반대 개념이 지배 지분인데요. 지배 지분, 비지배 지분, 이런 구분의 실익은 연결재무제표입니다. 고급 회계에서 배우는 여러분들은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자본금, 적립금으로 자본을 구분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은 다시 납입자본, 주식발행 초과금, 적립금과 같은 다양한 분류로 세분화가 가능하다라고만 설명하고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 IFRS를 적용하는 기업마다 자본의 분류가 각양각색인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이익여금, 기타 자본 항목, 현대차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 항목,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여금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본 항목을 체계적으로 전달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이 적용하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은 자본의 분류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위에 3가지가 소위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항목입니다. 나머지 2가지가 수익비용거래, 즉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부 계정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회계원리 때 일부는 배웠을 것이고요. 추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계정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미
재평가 잉여금이라든지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평가손익 등은 해당 유형자산이나 금융자산에서 이미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유정 이런 순서대로 증가감소 거래를 한번 들여다보죠. 먼저 자본금인데요. 자본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 액면 주식의 경우에 발행 주식 수의 액면 금액을 곱한 겁니다. 액면 금액, 주식 하나에 들어가 있는 액면 금액. 우리나라는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기업이 상법에 정해진 몇 가지 액면 금액 중에 하나를 초이스할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게 5000원이고요. 만원짜리도 있고요. 500원짜리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에 발행 주식수를 곱한 것만큼이 자본금입니다. 회사가 설립이 될 때 총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를 먼저 정관에 표시를 하고요. 설립이 되는 순간에 그 중에 일부를 발행을 합니다. 이후에 증자도 가능하죠.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10여 년 전에 상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유럽이나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무액면 주식을 흔히 발행을 하는데요. 사실 액면가 100원이다, 액면 1000원이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일주당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따라서 무액면 주식을 흔히 외국에서는 발행을 하는데요. 이때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 자본금은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주식의 발행 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0억이다, 2000억이다 발행을 했으면 그 중에 50% 이상의 금액을 이사회 등에서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자본잉여금입니다. 즉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정을 사용하죠. 주식의 종류를 잠깐 들여다보자고요. 모든 주식의 기준이 되는 주식이 보통주입니다.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어떤 제한이라든지 우선권이 없는 주식으로서 기준이 되는 주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하면은 보통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상응하는 이익의 배당이라든지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이 되지만 의결권이 제한이 되는 이런 류의 주식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우선주는 다양한 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익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보통주보다 우선해요. 이렇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의결권이 일부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배당을 줄 때 특정 연도에 배당을 할 이익이 부족해요. 그래서 배당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익이 많이 났어. 그럼 과년도에 못 준 것까지 포함해서 주는 조건이 바로 누적적 우선주입니다. 비누적적 우선주도 있는데요. 특정 연도에 배당 가능 이익이 부족해서, 즉 이익이 나지 않아서 배당을 못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회사가 정상적인 배당금을 계산을 하고요. 잔여 배당금이 있을 때 참가적 우선주 조건이라면은 보통주와 우선주 자본금에 비례해서 나머지 잔여 배당금을 또 배당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참가적 우선주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누적적이냐 여부, 참가적이냐 여부에 따라서 보통주와 우선주가 가져가는 배당금의 차등이 생기는데요. 이런 배당금 세부 계산은 중급회계 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중급회계 입문에서는 이런 류의 다양한 우선주 종류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주는 우선주인데 상환 우선주가 있습니다. 상환 우선주 9장 금융부채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주를 발행을 했는데 상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환 청구는 누가 하는가? 발행회사가 상환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주가 상환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하든 주주가 하든 우리나라 말로는 모두 상환 우선주인데요. 영어로 하면은 용어가 다릅니다. 발행회사가 상환권을 가질 때는 callable preferred share라고요. 주주가 나 이거 상환해줘 라고 청구를 할 수 있으면은 redeemable preferred share라고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초점을 둬야죠.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를 한다면은 회사는 무조건 현금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구장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바로 금융 부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회계 처리는 중급회계 때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주는 우선주인데 전환 우선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환 우선주는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권리를 부여한 겁니다. 이럴 때 전환 조건에 따라서 전환 우선주를 애초에 지분상품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전환 우선주가 예를 들어 한 주가 보통주 한 주로 픽스돼 1대1 혹은 보통주 X주입니다. 그때 가서 이것이 1.2주로 바뀔 수도 있고요. 1.5주로 더 바뀔 수도 있겠고 이렇게 변동 조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보통주로 전환되는 비율이 처음부터 확정이 되어 있으면 이건 지분 상품이고요. 전환 비율이 변동되는 거야.
그러면 금융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중급회계에서 배웠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상환우선주라는 것도 있고 전환우선주라는 것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 금융부채로도 분류가 되는구나.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교재로는 11장 6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본금의 증가거래, 자본금의 감소거래 이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자, 자본금의 증가를 증자라고요. 자본금의 감소거래를 감자라고 합니다. 이때 증자거래는 다시 유상증자, 무상증자로 나뉩니다. 마찬가지로 감자도 나중에 보겠지만 유상감자, 무상감자로 나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각각 유상, 무상, 증자거래, 유상, 무상, 감자거래에 있어서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는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상증자인데요. 일반적인 증자입니다. 이걸 실질적인 증자라고 하는데 주주로부터 현금 등 자산을 불입받고 주권을 내주기 때문에 회사의 순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질적 증자라고 하는데요. 먼저 액면 주식의 유상증자라고 가정하자고요. 액면 금액이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한 주당 액면 발행을 했을 경우에 1,000원이 들어오면서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할증 발행이 흔한데요. 1,000원짜리를 1,500원에 발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은 500만큼 돈이 더 들어왔죠? 이게 자본잉여금 중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00원짜리를 800원에 발행을 했다면은 돈은 800밖에 안 들어오죠? 200만큼 미달 불입이 됐죠? 그게 바로 차변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모두 자본거래인데 자본거래에서 자본거래 차익, 자본거래 차손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거래 차익은 원칙적으로 자본잉여금입니다. 이와 같이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같이 앞으로 분계를 할 때 대변의 차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자본거래 차익은 일단 자본잉여금이다. 자본거래 차손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차변 쪽입니다. 요거는 일단 자본조정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법에 따르면은 주식을 액면 금액보다 미달 발행하는 걸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할인 발행을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증가거래 지금 이야기했듯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자본잉여금 중에 한 계정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본거래 차손인데요. 차변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이미 인식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으면 즉 자본거래 차익이 먼저 있었어. 그럼 얘하고 먼저 상계합니다. 그러고도 남아 즉 미상계된 금액이 있다면 얘를 자본조정 마이너스 계정이죠. 차변으로 내버려 놓고요. 우리가 본장 마지막 시간에 볼 건데요.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미처분 이익여금하고 상계 처리합니다.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상관없고요. 하여튼 마지막 시간에 이익여금의 처분, 이거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여튼 이익여금 처분 과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죠. 액면 주식의 유상증자 말고 이제 무액면 주식의 유상증자도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발행가액 중 반 이상의 금액을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결정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1,000만큼 증자를 했는데 이사회에서 이번에 600을 자본금으로 하자. 그러면 600만큼이 보통주 자본금이에요. 따라서 나머지는 400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따라서 물리적으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인식할 수가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유상증자를 할 때 액면 주식이든 무액면 주식이든 적지 않은 주식 발행 직접 원가, 즉 신주 발행비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이걸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발행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발행가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줄어들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늘어나거나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1번의 유상증자 회계 처리를 보자고요. 갑회사는 1년도 7월 1일에 현금을 납입받고 보통주 100주를 유상증자했대요. 유상증자하는 날 그때 이미 주식 발행 초과금 5,000원이 계상되어 있대요. 조심해야죠. 만약에 할인 발행이라면은 이 주식 발행 초과금 5,000원 있는 거하고 먼저 상계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한편 증자와 관련해서 발생한 원가는 직접 관련 원가, 간접 관련 원가, 중요한 거죠. 직접 관련해서 발생한 원가 1,000원을 주식 발행가액에서 빼는 거고요. 간접 발생한 원가 500원, 당기비용입니다.
카페사가 유상증자할 때 발행한 보통주의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그리고 700원에 발행했습니다. 할증 발행이죠. 100주를 할증 발행했는데요. 따라서 보통주 자본금은 100주 곱하기 500원 해서 5만원입니다. 발행가액이 700원이니까 여기가 7만원 이래야 되는데 왜 69,000원일까요? 직접 발생한 원가 1,000원을 죽여야죠. 그래서 69,000원이 된 겁니다. 나머지 끼워넣기 숫자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요. 간접 발생 원가는 재비용입니다. 만약에 갑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한 보통주가 액면금액 500원짜리고요. 발행가액이 400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액면보다 미달 발행이죠. 미달 발행이 흔치는 않습니다. 법원의 인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액면 미달 발행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500원에 100주 아닙니까? 보통주 자본금 액면금액. 이때 현금은 400원에 100주니까 4만원이 들어올 참인데 앞에 회계 처리랑 같잖아요. 즉 1,000원만큼 직접 원가가 있기 때문에 39,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5만원, 여기가 39,000원이니까 11,000원만큼 차이가 생기는데 이 전체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냐? 앞서 문제를 볼 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유상증자일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 5,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다. 즉 미리 유상증자가 그 전에 발생을 했었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5,000원이 있었다고 하니 그 후에 미달 발행을 할 때 11,000 전체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아니라 요 대변에 있던 주식 발행 초과금 5,000을 먼저 죽이고 그러고도 남은 금액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물론 간접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 예에서 갑이 발행한 보통주가 무액면 주식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때는 액면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통주 자본금으로 들어갈 금액은 이사회 등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거래 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발행가액 75,000원 중 4만원을 자본금으로 결정을 했대요. 그럼 여기가 4만원이 됐겠지. 그런데 현금은 75,000원이 들어오다가 그리고 거래원가 1,000만큼은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74,000. 요거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무조건 대차 일치금의 주식 발행 초과금 대변입니다. 한편 간접 비용이 제 비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자본금의 증가 거래 중에서 무상증자입니다. 형식적인 증자, 앞서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증자라고 했는데요. 이건 무늬만 증자예요. 즉 자본금이 늘기는 하는데 주주로부터 현금 등을 불입받지 않은, 즉 순자산의 변동이 없는 이런 증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상증자는 이런 거예요. 회사가 T자로 그려보죠. 여기 자본에는 이제 자본금이 있을 수 있고요. 방금 전에 했던 자본 잉여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 회계원리 때 배웠던 이익잉여금, 이 잉여금이 단기 순이익의 누적치잖아. 이렇게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자본잉여금 하고요. 이익잉여금 중에 법에서 반드시 적립을 하도록 한 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에는 법정적립금도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배우는데요. 임의적립금도 있고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도 있는데 요 법정적립금 요 두 가지를 회사가 임의로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뜻이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대변에 있던 주식 발행 초과금 예를 들어 자본잉여금 죽이고 보통주 자본금 그래서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무상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 비율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는 단순히 자본잉여금 줄고 자본금 늘고 그러면은 순자산의 변동은 없는 거 아니에요. 주식 수량만 늘었습니다. 순자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도 추가로 무상 주식을 받지만 자신의 부는 늘어나는 게 없고요. 시가만 떨어집니다. 따라서 증자 전후에 주주의 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회사의 순자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수취하는 주주 입장에서도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무상증자를 하는가?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주가 변동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겁니다. 회사가 유통주식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이럴 때 몇몇 세력들이 추가로 사기만 해도 주가가 확 뛰잖아요. 확 풀어버리면 또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의 출렁거림이 너무 크면 회사도 굉장히 골치 아프죠. 주주들이 항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주가 좀 안정화시키는 대책도 안 하고 니네들은 뭐 하는 거냐. 나중에 주주총회 때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진들을 해임하는 의안을 제기하고 실제 표대결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따라서 무상증자를 통해서 유통 주식수를 증가시키면 매집 세력이 조금만 사거나 팔아도 막 주가가 출렁거리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이번에는 감자를 보자고요. 유상감자입니다. 실질적인 감자인데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즉 현금 등 자산을 주주한테 지급하고 주권을 반환받아서 소각, 즉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액면 1,000원짜리 주식을 실질적인 감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주주로부터 받습니다. 이때 나가는 현금이 900이야. 그러면은 100원만큼 싸게 감자가 이루어졌죠. 감자 차익이라고 하고요. 감자 거래는 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거래 아니에요. 자본거래 차익, 자본잉여금 중에 하나입니다. 자본잉여금 앞에서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는 거 배우죠. 감자 차익도 주식발행 초과금과 마찬가지로 자본잉여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액면 금액이 1,000원짜리인데 현금을 1,200원을 주고 감자를 했어. 그럼 200만큼 돈이 더 나갔네. 그럼 이게 감자 차손인데요. 앞서 유상증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감자 차손이 발생을 하면 일단 이미 있었던 감자 차익이 있었다면 걔하고 먼저 퉁치는 거죠. 그러고도 감자 차손이 있으면 이걸 자본조정으로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이익여금 처분할 때 미처분 이익여금과 상계 처리할 겁니다. 본장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얘 일을 볼까요? 유상감자 회계 처리인데 회사는 1년도 7월 1일에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보통주 액면금액 500원짜리 100주를 유상감자했대요. 이때 유상감자일 현재 이미 감자차익 8천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갑회사가 유상감자 시 주주한테 4만원을 지급했대요. 100주 액면금액 500원이니까 액면금액대로 감자를 했다면 5만원 줬어야 되잖아. 근데 4만원밖에 안 줬대. 지금 500원짜리 100주가 죽어버리니까 자본금 5만, 현금은 4만. 따라서 여기에 감자 차익이 만원만큼 생깁니다. 만약에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한테 6만원을 지급했대요. 줄어드는 건 5만원이잖아. 그럼 감자 차손을 만원만큼 인식해야 될 상황인데 이미 감자 차익 8천이 있으니까 얘를 먼저 죽이고 그래도 남는 부분이 있으면 요 초과액을 감자 차손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상감자입니다. 형식적인 감자예요. 주식 수량만 줄어들고 회사의 순자산 변동은 없는 겁니다. 무상감자는 아무 회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결손이 누적된 회사입니다. 즉 이익여금이 아니라 미처리 결손금이 많은 회사입니다.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났으면 회계 올릴 때 본 것처럼 당기순이익이 이익여금 중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전부 집합이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그런데 결손이 났으면 미처분 이익여금이 아니라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해서 이제 마이너스 계정이겠죠. 여기로 누적 손실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죠. 이때 이 미처리 결손금을 자본금하고 퉁치는 겁니다. 자, 미처리 결손금이 있는 기업이 실시를 하는데요. 회계연도 중에 이사회 등에서 무상감자를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미처리 결손금이 1,000인데 1,000만큼 죽이자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보통주 자본금이 죽으면서 일단 감자차익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한 2월쯤 12월 결산법인이라면은 뭐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주주총회가 열릴 때 그때 감자차익이 죽고 미처리 결손금이 죽고 그러니까 결국은 분개는 보통주 자본금과 미처리 결손금을 상계하는 분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상환우선주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상환우선주는 발행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이죠. 주주가 상환권을 가지면 금융부채라고 했습니다. 중급회계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요. 처음부터 상환우선주를 발행할 때 조건을 회사가 조기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상환우선주의 상환이라는 것은 결국 상법상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자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발행할 때 상환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법상 자본금 감소 규정이라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되고요. 채권자 보호 절차를 취하는 등 엄격한 제한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금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돈 주고 상환우선주를 상환했어. 그리고 소각을 하더라도 상법상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 즉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취해야 되고 채권자 보호 절차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자본금을 차변으로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본금을 감소시킬 수 없고요. 대변에 있던 이익여금을 감소시키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분계를 잠깐 보면은 기중의 상환우선주를 일단 취득을 하죠. 현금이 나가면서 자기 주식 이렇게 분계를 해요. 그리고 상환 절차가 끝나면은 자기 주식이 빠지면서 우선주 자본금이 아니라 미처분 이익여금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선 주식은 사라졌죠? 장부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 수의 액면 금액을 곱한 금액, 이게 실제 유통되고 있는 우선 주식 금액하고 재무상표상 우선주 자본금액의 잔액이 불일치해요. 원래는 제로인데 여기에는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분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급회계 때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중급회계 입문에서는 아 이런 일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감소거래, 주식병합, 주식분할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무상감자의 방법으로서 주식 병합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금액 5천원짜리 주식 10주를 9주로 병합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식 병합을 감자를 수반하는 주식 병합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주자본금이 죽으면서 감자 차익, 즉 자본금이 자본 잉여금으로 대체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순자산 변동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주식 병합하면 감자를 수반하지 않는 주식 병합인데요. 이런 것들이 흔하죠. 액면 500원짜리 주식 10주를 5천원짜리 한 주로 병합하는 케이스입니다. 요거의 반대 방향이 주식 분할입니다. 예를 들어 액면 금액 5천원짜리 한 주를 500원짜리 10주로 분할. 이런 케이스는 실무에서 종종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액면 금액 5천원짜리 한 주를 500원짜리 10주, 즉 유통 주식수를 10배로 늘려서 주가를 떨어뜨리고요. 적은 수의 매집만으로 주가가 출렁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주식 분할을 하기도 합니다. 교재 12쪽으로 가면 오늘 배웠던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에 특히 주식병합은 감자 주식병합도 있지만 감자가 아닌 주식병합도 있죠. 이런 거래가 발생할 때 발행 주식수, 액면금액, 자본금, 자본이익금, 이익금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의 여부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복습할 때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본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